ER인이 이렇게 뭐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런 분야 데이터 모델링 이런 쪽에 뭐 데이터 거버넌스 이런 쪽에 리더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계속 한 가장 큰 이유 하나만 한다 뭘까요? 초창기에 저희가 ER인을 할 때는 외산 툴도 많이 있었거든요. 90년대, 2000년대에. 근데 그 툴들은 지금 다 시장에서 사장이 됐어요. 그 이유들을 이렇게 보면 거버넌스 쪽도 마찬가지인데 국내에는 굉장히 많은 커스터마이즈 요구들이 있으세요. 그다음에 제가 외국 뭐 파트너 캠프나 이런 데 가서 다른 호주나 이런 데들과 이야기해봐도 거기는 툴을 준 대로 쓰거든요. 툴이 제공하는 기능을 충실하게. 저희는 그 기능 더하기, 반복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클릭 한 번이라도 덜 하는 게 되게 중요하시고, 뭐 중요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일을 할 때. 그래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커스터마이즈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으셔서, 실제로 글로벌 툴들이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ER인이 사실은 API를 열어줬기 때문에 그런 서드파티와 연동하거나 추가적으로 커스터마이즈 하는 것에서 굉장히 유연할 수 있었던 부분도 성공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뭐 저희 자랑 같지만 제니시스가 테크니컬 서포트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네, 저희는 한 10년, 20년 된, 제가 대리 시절에 만났던 분이 CIO까지 하고 그만두시거나 이런 케이스들을 봤을 때 크게 고객이 이탈하지 않으시는 부분들은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도 만족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데이터 모델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뭐 기존에 잘 관리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예, 데이터 모델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의 업무 특성에서는 데이터 아키텍트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ER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일 툴로 기존의 RDB의 모델들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나 아니면 NoSQL이나 이런 쪽까지도 하나의 툴로 전부 다 통합해서 데이터 모델들을 관리할 수 있는 리파지토리 기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기업에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업무팀별로 한 분씩 정도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은행권 같은 경우는 뭐 50명의 동시 사용자들이 모델들을 그리고 수정하고 편집하고 이런 관리들을 하기 때문에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 안정성 있게 성능을 담보하면서 지원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ER인 같은 경우는 네, 가장 먼저 리파지토리를 지원했던 솔루션이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뭐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3티어 아키텍처로 리파지토리가 또 변경이 됐습니다. 9 버전 시리즈로 가면서.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델링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그러면 ER인이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점점 더 복잡해지는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장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알고 있는 RDB,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서 지금 탈 오라클에 대한 움직임은 실제로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오픈소스에 대한 니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포스트그리드를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최근에 마리아나 MySQL 쪽도 니즈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하이브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고, 세 번째 열에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 쪽에 있는 분석계 DB들에 대한 지원도 충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트 DB에 해당하는 몽고나 뭐 카우치, 카산드라 이런 부분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복잡한 툴 환경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예를 들면 다양한 BI 툴들이 있다라든지 우리 기업 내에 ETL 툴들을 사용하신다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도 거기에도 모델에 대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델들을 봐야 할 때 내가 또 ER인에서 그런 모델들을 그려야 하느냐, 그것보다는 직접 수집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자동화들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서, 그런 브릿지에 대한 부분도 한 140개 정도의 툴들과 연동이 가능한 것이 아예 내장이 되어 있는 것들도 ER인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만 딱 복제한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그 네네. 구조도 이제 뭔가
변환이 돼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구조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요즘에 이쪽 IT의 관리, 데이터 거버넌스의 관리의 추세는 기존의 관리에 포커스가 있었다라고 하시면 지금은 이제 활용 중심의 거버넌스에 대한 니즈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각 현업 사용자들이 도대체 우리 회사 기존에 있는 현업 사용자들이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분석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엑셀 베이스로 IT에 요청을 해서 그 데이터가 준비돼서 받아서 다시 또 내가 BI 툴로 돌린다라든지 막 이런 프로세스들이 중간에 데이터를 내가 받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뭐가 있는지. 근데 지금은 아예 유저들이 뭐가 우리 회사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들을 빠르게 검색을 해서 뭐 엘라스틱 서치로 포탈이 돼 있다라든지 검색을 해서 그런 것들이 권한이 있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빠르게 하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분석들이 훨씬 더 빨라지실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거버넌스의 중심이 점점 더 IT 테크니컬 메타를 관리하던 관점에서 이제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비즈니스 유저까지 커버하면서 활용, 우리 회사에 있는 데이터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활용하는 관점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다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버넌스 솔루션들이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래서 복잡해지는 많은 DB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뭐 조만간 저희가 지금 베타 테스트 중인 넥스트 버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픽 DB에 해당하는 네오J4J나 아니면 아마존의 다이나모 DB라든지 빅쿼리라든지 용 클라우드에다 그 DW 쪽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서 뭐 파트너 입장에서는 지원하기가 점점 더 DB들이 많아지니까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툴 입장에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점점 광범위하게 한 것을 하나의 툴로 다 관리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은 큰 장점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뭐 클라우드랑 굳이 조금 더 연결을 한다면 저희 리파지토리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델 리파지토리가 이제 사스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환경에 적합하게 저희가 오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주 오랫동안 뭐 RDB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30년, 40년 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라클이 국내에서 계속 왕자를 가지고 왔었고 지금도 여전히 정교화된 모델들. 그래서 뭐 모델링에서는 이제 업무적인 논리 모델과 오라클 레포팅 할 건지 뭐 클라우드에 할 건지 노에스큐엘에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피지컬 설계 부분이 조금 모델링 관점에서는 달라지시겠지만 기존의 그런 정교화되는 노멀라이즈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노에스큐엘 쪽으로 가게 되면 도큐멘트 DB는 스키마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역정교화를 하신다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설계 관점에서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럼 또 일일이 다 사람이 모델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어윈의 강점이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툴 안에서 타겟 DB가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디노멀라이즈를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NoSQL DB를 다시 RDB로 해야 된다라는 경우에는 노멀라이즈를 자동으로 해준다라든지 이런 펑션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쉽게 복잡한 환경에서 하나의 툴로 모델들을 디자인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RN으로 데이터 모델을 관리한다라고 하셨을 때 가장 전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뭐 신문지상에 어느 은행의 차세대, 뭐 은행권 차세대가 가장 클 텐데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한다. 뭐 2015년부터 지금 쭉 은행들이 했을 텐데 그런 데들을 했을 때 ERN을 가지고 전형적으로 하시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정계 정보계 모델링을 다 ERN을 이용해서 한 50명 사용자가 했고요. 뭐 규모는 예를 들면 한 은행권의 투비 모델 같은 경우 속성이 한 20만 개. 그럼 20만 개를 모델링 툴 없이 수작업으로 관리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성능이나 안정성 기반에서 관리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시고 뭐 고객의 만족도도 높으셨고요. 그렇게 할 때 가장 전형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기존에 이제 저희
이전 버전들을 투티어 환경이었던 R7이라는 ER인 버전을 쓰셨다면 그 모델을 살리고 싶다. 그럼 자동으로 모델을 또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들이 아예 위저드 방식으로 탑재돼 있어서 된다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뭐 엑셀의 테이블 정의서 같은 것들이 있다라면 그걸 자동으로 ERD로 만들어 준다라든지 예, 양을 생각해 보시면 엔터티 10,000개짜리가 엑셀로 쫙 정리가 돼 있다. 속성 20만 개가. 그걸 내가 다시 또 다 그려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게 이슈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프로젝트의 기간이라든지 멤버스라든지 그랬을 때 그것을 자동화해서 뭐 1, 2일 안에 정리가 된다라면 굉장히 많은 빠른 모델의 생산성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각 단계마다의 산출물에 대한 부분들도 모델만 충실히 하시면 충분히 확보가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최근에 가장 많은 흐름 중에 하나는 모델링을 그냥 모델을 그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시적으로 모델의 품질, 구조에 대한 품질들을 관리하고 싶어 하시는 품질 체크 항목들이 있으세요, 기업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준수했는지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그렸을 때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외주 프로젝트들을 많이 들어와서 프로젝트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업체들이 제대로 된 ERD나 모델들을 만들어 놓고 제출하고 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자동화되는 부분에 대한 니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사한 이런 차세대 쪽에 적용했던 사례들은 뭐 대부분의 금융권 차세대는 ERN을 이용해서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조 쪽에서 진행했던 케이스에서는 ERN이 아까 여러 가지 BI 툴이나 다른 모델링 툴이나 뭐 ETL 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사용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임포트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오라클 디자이너로 모델들을 충실히 관리하고 계셨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ERN을 도입하시면서 자동으로 저희가 그 브릿지를 이용해서 반나절 만에 전부 다 모델들을 만들어 드리고 하는 부분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개발자가 한 500명이 모델링 툴들을 써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뭐 비용적인 이슈나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메타에서 테이블을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것이 다시 모델로 그려져야 되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또 구현해 드린다라든지 그런 케이스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축한 사례들도 몇몇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